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서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제 한번 다 풀어봅니다. 이제 여러분 61번 문제 봐주세요. 61번 문제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연 방벽 효과 원리라고 얘기했죠. 저는 여기까지만 씁니다. 자연 방벽인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연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경호원의 신체를 이용한 몸을 이용한 거죠. 이용한 어떤 방어벽. 이게 바로 여기서 자연 방벽의 의미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림 하나 그려보면요.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VIP가 여기 계시고 근데 여기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보세요. 건물이 있는데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공격을 가해올지 물론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뭐 정확하게 맞추긴 좀 곤란하다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어떤 여기 경호원이 있다라고 보세요. 경호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호원이 있으면은 경호원 몸 자체가 VIP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벽체죠. 누군가가 여기서 총격을 가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총격을 가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고층 건물에서 뭔가 공격을 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신장 여기에 따라서 뭔가 어떤 벽체 방어 벽체가 차이에 따라서 효과를 미친다. 그럼 경호원 신장 가지고 미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수직 방벽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답이 여기 수직적 방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수평적 방벽 하잖아요. 그러면 몸체만 가지고 옆으로 벌린 방벽은 수평적 방벽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뭔가 키에 의해서 방어하는 거 그건 수직적 방벽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경호원이 키가 크면은 수직적 방벽 효과가 클 거 아닙니까? 뭐 경호원이 굉장히 몸집도 좋고 키가 커요. 그 VIP가 뒤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VIP 맞추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 아닙니까? 만약 어떤 VIP가 키가 크고 경호원들이 전부 키가 작잖아요. 그럼 VIP의 어떤 머리 이런 게 노출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61번 문제 보셨고 이제 62번 문제 봅니다. 경호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경호작용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작용이라는 거는요. 이건 활동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호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했는데 근데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경호활동할 때 여러분 보세요. 융통성이라는 말 이게 있어야 됩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당연히 융통성 있어야 되죠.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융통성 뭐 배제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 융통성은 어떤 게 융통성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설의 융통성의 의의를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뭔가 그때 사정과 형편 뭔가 어떤 형편의 어떤 변화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봐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거 이거를 융통성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도 얘기할 때 어떡하죠? 그 사람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 그럼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든 형태의 경호 임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 앞에는 맞았잖아요. 신중하게 계획한다는 건 맞죠. 여기는 맞는데. 근데 뒤에 가서 어땠죠? 융통성을 배제시킨다? 융통성 배제. 이게 틀려요. 부여를 해야 돼요. 신중하게 경호 계획을 수립하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신축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려가지고 답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나머지는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였죠. 2번 지문 잠깐 보시면요. VIP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임무가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된다. 만약 경호원이 여러 명 있는데 각각 임무를 명확하게 부여 안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어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임무를 나눠 놓잖아요. 그럼 이거 정확한 내 임무인데 이거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뭔가 나중에 처벌을 받겠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63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63번 문제 보시면요. 경호 임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옳은 거 찾아보라는 얘기.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는 틀렸겠죠?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왜 틀렸습니까? 어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이거는 뭔가 우리를 조금 기만하려고 좀 뜸을 들이는 그런 얘기였죠.
행사장 답사. 행사장 답사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현장 답사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현장 답사. 이거는 생략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장 답사 생략했다. 그러면 현장 가보지도 않고 뭔가 준비를 하고 경호활동한다? 나중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거기가 어떤 자주 갔던 경호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변 여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호 현장 답사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 올바른 행동 아닌 거 아닙니까? 올바르지 않은 행동 하나 때문에 VIP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1번 틀렸고요. 그리고 2번 봅니다. 2번 보시면 여기서 맞았는데요. 경호 정보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보는 경호 목적 달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굿 데이터, 이거를 정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정보, 어떤 여기 봅니다. 어떤 여기 요 내용들 보시면요. 이겁니다. 이건 3번이었고 2번, 이건 3번이고 2번을 먼저 볼게요. 3번에서 정보는 나왔던 거 2번 보시면요. 이랬잖아요. 안전대책 작용에서는 행사장 내외부에 산적한 인적, 물적, 지리적 위해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위해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들어간다. 이거는 험잡을 내용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맞을 답이고 3번과 4번은 연달아 틀려서 볼게요. 3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보작용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작용은요. 근접 경호 아니에요.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3번에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접 경호는 뭐냐면요. VIP 주변을 맴돌면서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 방지하는 거. 이 정보 활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4번 보세요. 4번 보안과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어떤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 통신 등에 이거를 위의 기도자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게 보안이죠. 내 거 뺏기지 않은 게 보안이고 남의 거 여기저기 와서 정보 얻는 거, 그게 정보죠. 여기 보세요. 정보를 정확하게 생산한다? 이거는 지금 보안작용이 아니라 정보작용과 관련되는 그런 설명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3번, 4번 틀렸고 1번도 틀렸고 2번은 뭐 험잡을 때 하나도 없는 그런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64번 가서 확인해 봅니다. 64번 보시면요. 또 이거를 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민원이 나올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제가 미리 조금 얘기 드려보면요. 한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떤 이 문제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 복수정답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막 수십 건씩 올라와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뭐 다소 어떤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거는 뭐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전대책 해놓고 뭐냐면요. 이랬잖아요. 여기 봅니다. 먼저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연결한 것은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VIP에게 위해될 물질, 관리,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걸 안전조치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조치. 이거 위해 물질은 대표적인 게 총기류가 될 수도 있고요. 폭발물이 될 수도 있어요. 등등일 수도 있어요. 그럼 VIP가 어디 행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총기류, 경찰서로 다 갖고 오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 확실하게 시건장치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거기 도난당하거나 뭐 탈취당해가지고 VIP를 해칠 어떤 그런 무기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전조치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억번이었잖아요. 그러면 안전조치 2번, 4번만 들어가니까 2번, 4번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또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 그럼 봅니다.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하는 거잖아요. 조치. 그럼 이건 인적 위해 요소 배제 활동일 거 아닙니까? 인적 위해 요소 배제 활동이죠. 그런데 2번은 물적 취약 요소 배제 활동, 그리고 4번이 인적 취약 요소 배제 활동이니까 그 당연히 이게 4번일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험 인물 뭔가 배제시키는 거, 격리시키고 그러는 거, 그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지금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지금 어떤 검측 전에는 위험한지
알 수가 없어요. 겸측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안전해지는 거, 이거를 안전검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64번에 4번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65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65번 문제 보시면요. 경호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옳지 않은 거 찾으게 되는데, 근데 바로 답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가시면요. 이건 너무 어떤 답이 틀린 게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답 확인해 봅니다. 경호는 위해 발생 시 어떤 위해가 지금 발생했어요. 위해가 발생했다. 이 위해 발생은 어떤 총기로 어떤 사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칼을 휘두를 수도 있고 폭발물 투척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VIP가 계시면 어땠습니까? VIP가 계셨을 때 방호 대피를 같이 묶었고, 그리고 어떤 위에 기도자 제압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게 여러분 우선이겠어요? 이게 우선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방호 대피보다 위에 기도자 제압이 우선하다? 지금 경호 활동 왜 하는 겁니까? VIP 목숨과 신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위에 기도자 놓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뭔가 위에 기도 공격이 있었는데 위에 기도자는 제압하고 체포했으나 VIP가 돌아가셨다. 경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위에 기도자 놓쳤다. 그러나 VIP 어떤 잘 지켰다. 그게 경호라는 거죠. 물론 둘 다 할 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들었던 얘기고 뭐 너무 쉬운 얘기였죠. 이제 그리고 66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66번 문제 보시면요. 선발경호 특성. 지금 여기는 선발경호를 얘기했죠. 선발경호는 어떤 겁니까? 먼저 현장에 가서 어떤 사전 예방경호 활동하는 거, 그걸 선발경호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발경호 특성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근데 1번, 2번, 3번은 다 맞게 얘기했어요. 예방성은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인 거 아닙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혹시 물론 그런 예방 백신이라는 게 예방이 100%는 없어요. 90%라 그러면 뭐 10%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예 발생 안 하게 하거나 발생 가능성을 낮춰놓는 거, 그게 예방성이다. 1번 맞는 얘기였죠. 통합성은 뭐냐면요. 사전 예방경호 활동할 때 어떤 하나의 기관의 여러 부서 또 다른 기관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해요. 협력해서. 그럼 누군가가 거기 잘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합성이죠. 안전성. 뭔가 안전 확보한 상태가 계속 잘 유지되도록 한다. 맞는 얘기고. 그러나 4번 봅니다. 예비성. 예비성을 가지고 거짓말 했었잖아요. 예비성은 보세요. 경호 임무는 최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행한다? 그게 아니라 뭔가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비상대책 만들어 놓은 거, 비상대책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예비성이에요. 그 설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4번. 그래서 그 4번 여기를 답으로 하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여기 65번 문제를 볼게요. 어떤 65번 문제를 여기 67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우발 경호와 우발 상황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발 상황과 관련해서 여기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물론 4번이 너무 당연하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만 보고 나머지 빨리 봅니다. 4번 보세요. 경호 대상자의 방호 대피보다 경호원의 한번 보세요. 경호원의 자기 본능, 충실, 자기 보호 본능, 경호를 얘기합니다. 보호 본능, 충실히 하는 거. 그리고 보세요. 자기 희생. 어느 게 맞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 충실히 한다는 거는요. 내가 VIP 안 지키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요. 신체 확장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 터졌을 때 몸 훔치거나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보호 본능 충실한다면요. 자기 보호 본능 충실한다는 건요. 경호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인 거 아닙니까? 그 심리를 억제하고 자기 희생 원칙에 의해서 VIP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4번에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1번 가지고 이것도 답이 아닙니까? 그런 분 계시는데 1번은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우연히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경호 행사를 방해하는 사태. 그 우발 상황인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위의 집단에서 계획적으로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죠. 우발 사태 발생할 수가 있죠. 뭐 총격을 가거나. 우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지금 뭔가 사전에 계획된 의도된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뭔가 자연스럽게 정전이 됐다. 우연하게 발생했지만 그때 껌껌해지니까 뭔가 도발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7번의 답이 여기 4번이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 틀리신 분 중에서 또 이거 가지고 뭐 1번도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제가 다시 한번 뭐 그분들은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지만요. 어떤 저를 제 강사인 저를 뭔가 어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도의 이의가 아니면요. 그 여기 시험 출제위원회나 그 여기 시험 출제위원회 거기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저부터 먼저 건너뛰어야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벌써 이거 아닙니다 하면은 그건 뭐 이의 신청 넣어봤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68번입니다. 우발사항 대응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를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렸어요. 그 왜 맞는지 그거 얘기 드리고 그리고 또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 바로 68번 문제였는데요. 68번 문제 봅니다. 68번 우발사항 대응 기법인데 기억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요. 기억번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군중이 있다라고 봅니다. 군중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많이 있고 여기 VIP가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고 여기 경호원 A가 있어요. 경호원 A. 그리고 경호원 B가 여기 있다. 경호원 B가 있다. 경호원 B가 있다. 그래 놓고 여기 뭐라고 났습니까? 주의력. 주의력은 요 사람이 군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요. 가까이 있어야지 여기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응력은 여기가 높아요. B가. 왜 그럽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오죠? 튀어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인식하고 뭔가 행동을 하려 그러면 약 0.4초 정도 걸려요. 0.2초 정도 걸릴 겁니다. 몇 미터 튀어나오죠? 여기는 뭐 좀 떨어져 있으니까 대응이 쉽지만 여긴 대응하기 힘들어요. 지금 요거를 지금 맞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여기 68번 기억 지문은 맞았고요. 니은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뭔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되는 건 알아차린 사람이죠. 경호는 동료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해서 공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경고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어떠냐면요. 만약 내가 경호원인데 누가 뭔가 어떤 돌출 행동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총을 갖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12시 방향 총!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한테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12시 방향에서 누가 총기를 갖고 달려온다는 얘기예요. 또 10시 방향 어떤 차량 발진, 차를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은번 맞는 얘기고 그러나 디귿번은 틀렸어요. 디귿번 틀린 얘기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지금 어떠냐면요. 어떤 뭔가 누가 수류탄을 투척했다. 갑자기 던진 거예요. VIP가 계세요.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부 VIP를 몸으로 덮쳐가지고 몸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폭발물 터지잖아요. 파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만약 머리라든지 급소 같은 데 박히면 되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 파편을 경호원들이 다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함몰형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몰이라는 건 내려앉은 게 함몰이잖아요. VIP를 놓고 덮쳐가지고 일종의 함몰시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함몰형 대응이 많은데 방어적 어떤 원형 대응? 방어적 원형 대응?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방어적 원형 대응은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이제 VIP를 모시고 이제 도보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브리핑 하려고 서 있는데 주변에 뭔가 이상한 느낌, 뭔가 누군가가 어떤 위해를 가할 만한 느낌 또는 경우에 따라서 누가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VIP를 자세를 낮추게 한 다음에 경호원들도 약간 자세를 낮춘 다음에 대비하는 거, 이걸 방어적 원형 대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자체가 이것만 틀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9번 문제 갑니다. 69번 문제 확인해서 보시면요. 69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60번 문제 보시면요. 선발 경호원의 기본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봅니다. 바로 너무 당연하게 틀린 얘기 2번 가서 봅니다. 2번에 여기는 지금 선발 경호원 얘기였잖아요. 경호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옳지 않은 거를 여기 임무에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2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주 경계 그리고 인적 방벽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근접 경호원의 업무예요. 근접 경호는 어떡합니까? 뭔가 VIP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가해할 공격에 대해서 제거, 방지하는 거 바로 어떤 근접 경호원의 임무가 아닙니까? 누가 공격을 가하지 않나? 어떤 잘 사주 경계, 360도 경계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뭔가 인적 방벽, 몸으로 벽체를 형성해가지고 VIP를 보호해주겠다. 이거는 바로 근접 경호원의 임무다라고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70번 문제 갑니다. 안전검측 활동과 관련되는 요령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볼게요. 70번 문제 봅니다. 70번 안전검측인데 안전검측은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장소라든지 그런데 검사하고 측량 안 하면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안전한 상태로 전환시키는 걸 안전검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안전검측 전에는 안전 확보 안 됐다. 그러나 안전검측이 완벽하게 끝났다. 안전 확보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안전검측이었어요. 이제 그래놓고 여기 봅니다. 거기 1번 보세요. 안전검측은 어떤 책임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엔더 됐죠? 계속적으로 반복 실시한다. 이건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책임 구역을 명확하게 알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자꾸 떠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경원, 여기서 여기까지는 B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내가 맡은 구역에서 일 터지면은 뭐 전부 내 책임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전부 한꺼번에 여러 사람 하면서 여기 어떤 안전검측하라 그러면요. 자꾸 A는 B한테 책임을 떠밀고 B는 C한테 떠밀고 C는 A한테 책임을 떠민다. 그래서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검측할 때 놓칠 수가 있잖아. 사람 하는 일이. 두 번째 할 때 찾아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실수했다가 세 번째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확률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또 어땠죠? 인간의 싫어하는 습성을 감안해서 사각지점이 없도록 철저한 검측을 한다. 사각지점 뭡니까? 제대로 잘 못 보고 지나치는 거 사각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다. 그런데 3번 쭉 2번, 4번까지 쭉 맞는 얘기다. 그리고 4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확인 불가능한 물건은요. 근처에 가까운 데 뒀다가 폭발하면 사람 죽을 거 아닙니까? 멀리 떨어진 데 갖다 놓으라는 얘기. 이거는 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3번 봅니다. 3번은 여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통로에 보시면요. 어떤 중앙이 있고 측면이 있다. 측면인데 근데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요런 데 물건을 많이 속이겠죠? 양 측면에 중점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뒤에 가서 보세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위에 있는 거 잘 안 볼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장소에 폭발물 숨겨놓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점으로 한다. 여기 중점. 근데 이거를 중점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일드리고요. 또 71번 검식 활동을 봅니다. 검식 활동을 보세요.
71번 검식 활동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볼게요. 검식 활동. 요게 왜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검식 활동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역사상 최고 권력자나 아주 뭔가 어떤 힘이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 뭔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탄 독극물에 의해서 죽는 예가 되게 많았어요. 조선시대에도 뭐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독살이 의심되는 분까지 치면요. 한 6명의 어떤 임금님이 돌아가셨다고 봐요. 그만큼 검식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총이나 폭발물, 칼로 하는 것보다 몰래 VIP가 드시는 음식물에 독을 타는 거 찾아내는 게 바로 검식 활동이고 과거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사극 보면요. 김이상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김이상궁은 어떻게 하죠? 임금님이 드시기 전에 임금님이 드실 음식을 먼저 먹어보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자기 희생 정신이 있으셔야 되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독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드시게 하는 거. 그게 과거에는 검식 활동이었는데 현재의 검식 활동은요. 굉장히 포괄성을 갖고 있어요. 포괄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 구매서부터 운반서부터 해서 뭐 어떤 위생까지 다 확인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위에 우도는 없다 하지만 위생 관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VIP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바로 검식 활동이다. 그런 얘기를 쫙 나왔고 틀린 것만 봅니다. 틀린 거는 3번인데 검식 활동이 근접경호 아니에요. 왜 근접경호 아닙니까? 근접경호는 VIP 주변에 맴돌고 있다가 누군가 공격, 뭐 폭발물, 칼 휘두르고 이거 제거하고 방지하는 거지. 이게 음식물에 독 타는 거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검식 활동을 여러분 해설에 제가 이렇게 놨잖아요. 과거에 요거와 어떤 유사한 그런 지문이 나온 적도 있어. 이거는 어디에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물적 취약 요소 배제 활동 중에서 물적 취약 요소 여기서 이 해당되는 물건은 뭐 독극물일 거 아닙니까? 이거 중에서 어떤 이거 중에서 이거 배제 활동 이거의 한 분야라고 봐요. 물적 취약 요소 중에 총기류 폭발물도 있지만 음식에 들어가는 독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접 경호 임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래서 71번의 답이 3번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72번 경호 복장과 관련되는 얘기죠. 복장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옳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1번은 너무 당연해가지고 바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1번 보세요. 복장이 기능적으로 어떤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능적이어야 되고 어떤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튼튼한 것이어야 된다. 여기 틀린 내용이 뭐 있겠어요? 경호원 복장이 기능적, 활동하기 좋아야 되고 그리고 튼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2번서부터 4번까지는 다 틀린 얘기였어요. 2번 봅니다. 장신구 착용을 지향한다? 이게 아니라 지양한다 이러면 맞아요. 장신구는 되게 어떤 게 있죠? 무슨 어떤 반지라든지 귀걸이 같은 거, 뭐 팔찌 같은 거죠. 그거 하고 있으면은 경호 활동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잘못하다는 뭐냐면요. VIP 보호하려다가 VIP한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 활동하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지향한 데는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고 지향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신구 착용을 지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 제가 예를 들면요. 경호원들이 어떤 와이셔츠의 넥타이하고 어떤 이게 상의 입잖아요. 여기 넥타이 핀을 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정도는 우리가 어떤 하는 게 허용은 돼요. 왜 그러냐면요. 넥타이 핀 안에다가 뭐 도청기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연결해가지고 어떤 여기 선을 따가지고요. 뭐 무전기 레시버를 꽂기 때문에 뭐 여기 넥타이 핀 하는 거는 뭐 그건 장신구로 안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 대상자보다 튀는 복장을 선택해서 시선을 빼앗는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튀지 않는 복장, 뭐 그거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튀는 복장을 해서 시선을 빼앗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고요. 또 네 번째를 봅니다. 네 번째 틀렸는데 봅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얘기 여기서 볼게요.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경찰인데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그런 경찰 공무원이죠. 근데 이 복장은 누가 합니까?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경찰 공무원 복제는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그러나 경호처에 파견돼 있으면 거기 지침이나 지침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경호처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호처에 근무하는 경호처 직원과 또 파견돼 근무하는 사람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틀린 얘기였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73번 경호 장비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였죠. 경호 장비와 관련되는 얘기. 장비와 관련되는 얘기하면서요.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드렸죠. 틀린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요게가 틀린 거 아닙니까? 요게가 틀렸잖아요. 지금 여기는 경호 장비 이거 설명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검측 장비를 놓고 검측 장비라는 건 뭡니까? 뭔가 위험 물질 같은 거 뭐 찾아내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일종의 검측이잖아요. 검측 장비가 검측 장비인데요. 근데 이 검측 장비를 얘기해 놓고 뭐라 그랬냐면요. 가스 분사기가 어땠죠? 호신 장비잖아요. 위험한 상태에서 상대방 제압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전기 방벽은 어떤 겁니까? 방호 장비잖아요. 누군가가 접근하는 거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금속 탐지기 이거는 뭐냐면요. 뭐 이거는 뭐 금속 탐지기는요. 뭐 이거는 어떤 검색 장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CTV는 감시 장비다. 그래서 73번에 2번 지문이 틀려서 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였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74번 문제 가서 볼게요. 경호원의 윤리와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윤리는 어떤 거죠? 인간이 뭔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종의 사람의 도리를 우리가 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호원은 경호원에 알맞는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아무나 경호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근데 요거 중에서 옳은 거를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14번에 경호원의 윤리와 자격을 얘기했죠. 자격을 얘기했는데 1번 틀렸는데 1번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잘 보세요. 경호 환경의 조성과 탄력적인 경호 운영 여기까지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다가 어디서 거짓말했냐면 이랬잖아요. 정치적 활동 제가 두 가지 써봅니다. 지향해야지 맞겠습니까? 지양해야지 맞겠습니까? 요게 맞고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경호는 오로지 VIP 지키는 일 거기만 집중해야 되지. 그 경호원이 막 정치 활동하면 되겠습니까? 막 어떤 무슨 정당을 막 열렬하게 지지하거나 뭐 어디를 가서 막 어떤 누구의 어떤 사상을 막 지지하고 그거를 드러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외부에. 내가 경호원인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경호 활동하는 거는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과 달리 나의 전문 직업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활동을 지향한다? 그쪽으로 향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은 맞아서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3번, 4번 연속으로 뭐 틀렸는데 3번 봅니다. 경호원의 권위주의 강화를 위해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의 확립. 여러분 보세요. 경호원이 권위주의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호 이념에 권위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VIP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니까. 근데 경호원이 권위주의를 갖기 위해서 뭐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할 때 어떤 교육받는 경호원한테도 뭔가 민주적인 절차나 방식에서 뭐 교육을 하는 게 이게 합당하겠죠. 또 특히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게 경호원이 뭐 어떤 권위주의를 갖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보세요. 경호원의 직업윤리 강화 맞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성희롱 예방교육 이거는 지금 성역인 거 아닙니까? 어느 기관 어느 집단을 가든지요.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 다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배제 빼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그리고 75번에 의전과 관련되는 얘기
봅니다. 의전과 관련된 얘기 볼게요. 의전은 뭐냐면요. 어떤 뭔가 공적 행사에서 어떤 각종 의식, 예의 범절 이런 걸 우리가 의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거에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맞는데 여러분 보세요. 의전 원칙상 주최자인 경우 손님에게 상석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동양 예절도 맞는 거 아닙니까? 손님 왔을 때 어떤 좋은 자리에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근데 그리고 상석이 오른쪽이다. 이것도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거 왼쪽에 있으면 틀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호에서 어떤 상석 얘기할 때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림으로 볼게요. 어떤 이게 차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차량이 있고요. 차량이 있고 여기가 운전석이고 여기가 조수석이다. 그리고 여기가 본네트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본네트 앞에서 봤다니까 이거잖아요. 그때 보시면 어떠냐면요. 여기 국기. 여기서 말하는 국기는 우리나라 태극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극기를 얘기한다. 어디다 국기를 이 조수석 쪽에 하게 돼 있어요. 본네트에서 봤을 때는 왼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에 단다. 2번 또한 맞는 얘기였죠. 그러나 3번 여기서 틀려가지고 답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3번 자세히 저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3번 여기서 틀려가지고 답이 됐는데 이렇게 볼게요. 3번 보시면요. 국기 개항의 위치가 단독주택의 경우 이렇게 봅니다. 얘가 단독주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단독주택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얘가 이쪽에 단독주택이 있고요. 여기가 대문이라고 볼게요. 대문이다. 대문이면은 밖에서 봤을 때 국기를 어느 쪽에 달아야 됩니까? 밖에서 봤을 때 왼쪽에 국기를 개항해야 돼요. 왼쪽. 여기 왼쪽에 국기를 개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여기 오른쪽에 개항한다. 이게 틀렸고 이런 내용들은요. 대한민국 국기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마다 시험 볼 때마다 어떤 국기 관련되는 예절이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면요. 전부 대한민국 국기법이라는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어땠죠? 법조문 가지고 했을 때 다툼의 소지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3번 이게 틀려서 답이고 4번도 제가 한번 봅니다. 4번 지문 볼게요. 4번 보시면요. 실내에서 출입문 쪽을 아랫자리로 하고 정반대 쪽을 윗자리로 한다. 여기 아랫자리는 아랫사람이 앉는 자리, 윗자리는 윗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행사나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 가까운데 지위가 낮은 사람 앉게 하죠. 안에 들어가서 좋은 편한 장소는 윗사람한테 해야 되죠. 그거를 맞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전 자체가 왜 경호에서는 중요하냐면요. 아무래도 경호는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의 범절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따지고 있어요. 또 제가 여담으로 잠깐 얘기드리면요. 저는 이런 말씀 한번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어떠냐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의전 같은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얘기 드리냐면요. 이제 어떤 모임에 이제 제가 한번 갔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좀 연세가 된 분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자기 친척도 있고 어른들 왔는데 지금 상석에 자기가 앉고 부모하고 윗사람들을 하석에 앉히는 분도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눈에 거슬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도 이런 예절 같은 거는 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봅니다. 이제 그리고 76번 문제 봅니다. 응급처치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응급처치 기본 요소 이루고 있는 어떤 사안들 이거로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아보라. 그게 바로 76번의 응급처치 요소인 거 아닙니까? 응급처치 요소였잖아요. 구성요소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응급처치는 어떤 게 응급처치입니까? 뭔가 누군가가 부상 또는 질병, 경호학이니까 VIP라고 보세요.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때 전문 의료인, 의료기관한테 넘기기까지 시간적 갭이 있죠. 그때
그 사람을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어떤 위험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가하는 어떤 기능이나 지식을 응급처치라고 얘기를 해요. 경호원은 기본적인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평소 훈련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이 요소에 뭐가 있냐면 제가 얘기해 봅니다. 기도 유지, 그리고 또 지혈, 그리고 쇼크 방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요. 그 다음에 상처 보호, 요게 기본 요소예요. 기도 유지, 기도는 뭡니까? 숨구멍이잖아요. 숨구멍인데 식도 근처에 기도가 있어요. 식도는 크지만 기도는 되게 작아요. 만약 기도라는 건 숨구멍 유지, 숨구멍을 개방시켜가지고 뭐가 안 막히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기억나신 적 있습니까?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하다가 갑자기 막 목에 막 기침이 날 때 있죠? 기도를 건드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어떻죠? 술 마시다가 조금 이렇게 토사물 올라오죠? 그러다 기도를 건드리면요. 엄청난 통증 같은 걸 좀 느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혈은 출혈을 피나는 거를 어떤 방지하는 거. 쇼크 방지에서 쇼크는 뭡니까? 쇼크는 뭐냐면요. 뭐 혈관이 확정됐던 피를 많이 흘렸던 이런 원인에 의해 가지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현상을 쇼크. 굉장히 막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막는 거 쇼크 방지. 그리고 상처 보호는 뭐죠? 상처에 대해 가지고 이거 처치 안 하면요. 잘못하면 세균 침입할 수가 있고 상처가 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하고 꺼주로 발라놓는 거 이게 상처 보호라는 거 아닙니까? 순서는 이게 원안이고 경우에 따라서 지혈을 기도 유지보다 먼저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번 전문 치료 아닌 거 아닙니까?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인 아닌 사람이 뭔가 긴급하게 하는 거죠. 전문 치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76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일일이고 그리고 76번서부터 80번까지도 봅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테러와 관련되는 경호 환경 문제를 전부 테러 방지법에서만 냈어요. 여태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번에 출제위원이 뭔가 어떤 수험생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 피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안들 좀 다툼이 있을 만한 사안들을 출제내다가 잘못하면 민원에 되게 시달리겠죠. 그러나 법조문에 있는 거 가지고 물어보면요. 민원을 제기할 방법도 없어요. 옳고 그러면 오로지 법조문 갖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 방지법에서 경호환경 전부 다 나와서 네 문제가 나왔다. 그게 특징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테러 방지법 법조문 그대로 물어봤어요. 77번 봅니다. 테러 방지법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법조문 되게 길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풀네임이고 줄여서 얘기할 때 테러 방지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거를 줄여서 얘기하시는군요. 태방법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 법의 목적인데 이 법의 1조에 이게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테러 방지법을 제정했나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봅니다. 테러에 대해서 이렇게 있잖아. 한번 써봅니다. 테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테러 방지하려니까 예방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테러가 벌어졌을 때 맞대응해야 되겠죠. 대응.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요. 근데 뭐가 발생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발생됐을 때 국가기관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합당하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전을 해주게 돼 있어요. 피해 보전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답은 이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분도 계셨어요. 뭐냐면요. 아니 여기 왜 대비라는 말 하면 안 됩니까? 왜? 피해 보상 이 말 왜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런 건 아닌데요. 뭐냐면요. 법조문을 물어봤을 때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소에 이걸 공부했으면 당연히 맞히죠. 근데 그걸 떠나서도 제가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예방은 일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어떤 준비하는 게 예방인 거 아닙니까? 계획적 차원에서요. 그리고 대응은 뭐냐면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맞받아 치는 거예요. 대비는 이 중간 과정에 들어간 게 대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치적으로도 이게 맞고 그리고 한번 봅니다. 피해 보전은 뭐냐면요. 이거 보전해 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적인 원인 발생을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메꿔주는 거 피해 보전이다. 테러 피해 본 사람에 대해서 뭐 금전적으로든지요.
근데 피해 보상은 뭐냐면요. 이거는 어떤 법률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원인 제공과 좀 관련성이 있다. 이걸 피해 보상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피해 배상이면요.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건 피해 배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어떠냐면요.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제 경비업법 경호학을 100점 다 맞아가지고 합격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시험이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주관식식으로 중간에 용어라든지 이런 거 가로쳐 놓고 쓰는 연습을 계속 하신 분도 계셨어요. 물론 눈대중으로만 봤어도 맞출 수 있는 정도는 되셨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78번 봅니다. 78번 용어와 관련해서 테러 방지법상에 얘기를 했죠. 어디입니까? 여기 외국인 전투원이었잖아요. 외국인 전투원. 그래 놓고 여기서는 숫자, 이 숫자는 뭐 제가 모의고사도 많이 내고 해가지고 뭐 금방 여러분 법을 이 내용을 찾았을 겁니다. 그 외국인 어떤 여기 외국인 관련해서요. 테러 전투원, 테러라는 말이 빠진 테러 전투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표적인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과거에 어떤 조금 오래됐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제 나이가 한 20살쯤 된 분인데 이제 재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평소에 자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IS 그쪽 걸 갖다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IS에 가입하려고 출국해가지고 뭐 바그다드 갔고 뭐 이렇게 뭐 중동 지역 갔다가 IS 가입했다가 그랬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이거 올바른 일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나라 사람들 아니면서 그 나라 찾아가가지고 테러 어떤 관여해서 전투를 한다? 이게 외국인 테러 전투원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출국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관계기관의 장, 어떤 요거를 알게 된 기관의 장이 요 사람 뭐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인 테러 전투용으로 가담할 것 같다 그러면요. 법무부 장관한테 일시 출국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는데요. 근데 출입국 금지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90일이었어요. 요거를 외우면은 뭐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뭐 거기 따라서 연장을 요청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들어봅니다. 이제 그리고 79번 문제 봅니다. 79번 문제도 보세요. 여기 대테러 활동 관련해서 79번은 대테러 활동 관련해서 이 용어 정의를 용어를 한번 쓴 다음에 용어와 관련되는 그런 문장이 이렇게 해당되는 건 몇 개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일일이 막 외워가지고 다다다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하나씩 볼게요. 일단 어떤 대테러는 테러에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테러는 그 대상이 어떤 걸 대상합니까? 어떤 뭐 사람도 대상이고 시설, 그 범위가 암살하고 달리 굉장히 넓어요. 네 가지를 보세요. 위험인물 관리한다. 테러 위험인물, 사람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죠. 인원시설, 장비, 뭐 어떤 사람하고 어떤 물건 다 들어가죠. 국제행사, 어떤 행사까지도 들어가죠. 국제행사 할 때 사람도 올 테고 거기 시설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물 안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테러 위협 대응 및 무력 진압. 무력 진압은 누가 하냐면요. 대테러 특공대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두 그 대테러 활동의 내용에 해당이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정보 수집 그리고 위험 물질 뭐 안전 관리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의외로 틀린 분이 계셨는데 그 왜 틀렸냐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야 설마니 이게 4개인데 4개가 다 맞겠어? 그중에 하나는 정도는 거짓말이겠지.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다가 4개 썼다가 3개 썼다 왔다 갔다 하다가 3개를 답으로 잘못 고른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답을 고르기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80번 문제. 이것도 테러 방지법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갑자기 시험장 가서 좀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테러대책위원회 여기 구성원이 이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걸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관세청장 요게 답이었는데요. 물론 그 밑에 그 위원을 쭉 나열했어요. 위원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장관급도 있고 어떤 차관급인 청장도 있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국무조정실장, 뭐 그리고 어떤 자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 방사능과 관련해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관세청장은 왜 여기 들어가겠죠? 뭔가 외국으로부터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거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들어오는 게 관련이 있겠죠. 근데 외국에서부터 위험물질, 폭발물이라든지 총기 같은 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청장을 여기 위원으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수사하고 연결되니까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데 일단 검찰총장은 여기서 빠지고 경찰청장은 들어가고 있어요. 또 질병관리청장은 사실 테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합동참모의장도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요. 이거 합동참모의장은 군사시설 테러사건 대책본부 본부장인데 여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원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가서 다 봤습니다. 총 40문제를 여러분 저와 같이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공부 아예 안 다루는 내용들은 없어요, 이 중에서. 그런데 뭐냐면요. 아주 쉬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좀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을 때 실수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었어요. 또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하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뭔가 어떤 시험에 적응하는 적응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지 고득점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2회 경비도사 자격시험 경화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